지금 영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웨일스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벌어진 단 한 가지 사건이 BBC 뉴스를 비롯한 전 영국 언론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지금 영국과 한국을 놀라게 하고 있는 기적,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웨일스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골뱅이 어업을 하고 있는 제임스 모건입니다. 한국과는 정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이 한국과 이렇게 깊이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우리 가족은 3대째 이 바다에서 골뱅이를 잡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일에 대해 별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다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바다로 나가 이 작은 조개를 잡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가 들었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저 같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골뱅이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끔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생 이 일을 하셨지만 결국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5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저축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막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술집에서 만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을 시켜야 할까?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전통이라는 게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전통을 과연 지켜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로버트 체스터라는 대형 수산업체 회장이었어요. 체스터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와서는 마을 어부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도시에서 온 사업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체스터가 직접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정체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어업을 자신의 회사로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체스터가 저에게 한 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 쓸모없는 달팽이 잡기를 그만두고 진짜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면 안정적인 월급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죠. 골뱅이 어업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현대적인 어업 기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가족이 3대째 해온 일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어요. 체스터가 제안한 조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했고 주말에는 쉴 수 있다고 했어요.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복리후생도 제공한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조건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 사업자로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바다에 나갈 수 없어서 며칠씩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체스터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어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체스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 메리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셨죠. 하지만 저도 생활이 있고 미래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가족만의 방식이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그냥 옛날 얘기로만 들렸어요. 전통이 소중한 건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잡는 이 작은 골뱅이들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정말 소중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과 추억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체스터의 제안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체스터의 제안으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동양인 여성 한 분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을에 가끔 관광객들이 오긴 하지만 동양인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을 통해 들은 얘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골뱅이 때문에 우리 마을까지 직접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제가 그 먼 나라에서 우리 골뱅이 때문에 사람이 왔다니요. 그분의 이름은 한지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골뱅이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잡는 골뱅이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을 선착장에서 골뱅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어요. 영어를 꽤 잘하셨지만 저도 그분도 서로 어색했죠. 문화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연이 골뱅이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조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연은 마치 보석을 보는 것처럼 신중하게 살펴보더라고요. 하나하나 크기를 재고 색깔을 확인하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골뱅이를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골뱅이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니요. 지연은 골뱅이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동안 지연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특히 술안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나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꼭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한국의 골뱅이 요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골뱅이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골뱅이를 삶아서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린 거라고 했어요. 또 골뱅이탕이라는 국물 요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정말 맛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먹으면서 추억을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골뱅이를 먹으며 축하한다든지 직장인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골뱅이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지연은 제게 한국어로 골뱅이라는 단어도 가르쳐 줬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골뱅이라는 말 자체도 재미있게 들렸죠. 영어로는 그냥 웰크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훨씬 귀엽게 들렸어요. 제가 골뱅이를 잡는 방법에도 지연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더니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골뱅이를 잡는다고 했더니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골뱅이의 품질을 좋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방식이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버지가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만의 방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바다에서 골뱅이를 잡는 과정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함께 바다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배를 타는 것도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적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골뱅이를 잡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죠. 특히 골뱅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잡히는 걸 보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한국에 가면 이 골뱅이들이 어떻게 요리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잡는 골뱅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연도 걱정이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영국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다른 공급처를 찾아보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체스터가 골뱅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지연은 품질 좋은 골뱅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 했는데 체스터 같은 대형 업체가 시장을 휘젓고 다니니까 걱정이 많았던 거죠. 저도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지연은 제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품질이 좋은 골뱅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골뱅이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골뱅이라는 공통분모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지연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연과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면 체스터는 그 희망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지연이 우리 마을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체스터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을 어부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회유하기 시작했죠. 체스터가 제시한 조건들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수입의 2배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주말 휴무 유급 휴가, 의료보험까지 제공한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어부들은 그런 혜택을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체스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골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려는 거였죠. 소규모 어부들을 모두 자신의 회사로 흡수한 다음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수입국들도 체스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어요. 체스터는 한국 바이어들과의 거래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저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장에 싸구려 골뱅이들이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한국의 다른 수입업체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죠. 그때 지연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품질 좋은 골뱅이를 찾아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 본사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서 상황을 묻는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회사에서는 영국 현지 사정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제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마을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체스터의 제안을 받아들인 어부들과 그렇지 않은 어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스터 쪽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를 고집불통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죠. 특히 제 친구였던 윌리엄이 체스터와 계약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윌리엄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체스터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윌리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임스, 너도 현실을 봐야 한다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했죠. 체스터가 제시한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냐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메리의 걱정도 커져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체스터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특히 우리 집 전통이 끊어질까봐 밤잠을 설치셨어요. 가끔 제가 체스터와 만난다는 얘기만 들어도 불안해 하셨죠.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 있다고,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전통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먹고 살 수 없으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연은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지연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골뱅이 요리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골뱅이를 먹는지, 골뱅이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체스터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던 어부들 중 절반 이상이 체스터와 계약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체스터가 시장에 싸구려 골뱅이를 대량으로 풀면서 우리가 받는 가격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품질은 우리가 더 좋았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연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품질이 좋은 골뱅이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고, 한국 시장에서도 진짜 좋은 건 알아본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체스터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가족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답이 없는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갈등하던 중에 한국에서 박민수라는 젊은 창업가가 지연의 후배라는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골뱅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죠. 결국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체스터는 계속 압박을 가했고 지연은 한국에서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저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한국에서 가져온 골뱅이 요리를 처음 맛보게 된 거예요. 평생 골뱅이를 잡아왔지만 정작 제대로 된 골뱅이 요리를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골뱅이를 거의 요리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은 한국에서 가져온 양념과 재료들로 직접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잡은 신선한 골뱅이를 사용해서 말이죠. 골뱅이를 삶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매콤달콤한 양념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골뱅이를 삶을 때부터 향이 달랐어요. 지연이 넣은 한국의 조미료들 때문인지 제가 아는 골뱅이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향이 났거든요.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날 것 같은 향이었어요. 요리하는 동안 계속 침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골뱅이 무침을 맛봤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잡아온 골뱅이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순간 왜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또 골뱅이탕도 끓여줬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깔끔했어요. 골뱅이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과 한국의 여러 야채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연이 해준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잡는 골뱅이 덕분에 한국의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골뱅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한국의 골뱅이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골뱅이를 먹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직장인들은 힘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동료들과 골뱅이를 먹으며 서로 위로한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골뱅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음식이라는 얘기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나 연인과의 첫 데이트에서 먹었던 기억 같은 것들이 골뱅이와 함께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잡는 골뱅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또 이런 말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골뱅이를 먹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다고 했어요. 골뱅이를 하나씩 빼먹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행복과 추억을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제게 한국어도 몇 마디 더 가르쳐 줬습니다. 맛있다는 뜻의 맛있어요. 고맙다는 뜻의 고마워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그런 말들을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연을 통해 한국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또 그만큼 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골뱅이가 바로 그런 여가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했죠.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한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때 골뱅이가 꼭 필요한 안주라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과 함께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또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골뱅이를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전통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골뱅이만큼은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골뱅이 요리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잡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다니요. 심지어 젊은 세대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지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골뱅이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도 영국의 어업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있었죠. 특히 지연이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인 게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하우들이 실제로 골뱅이의 품질을 좋게 만든다고 인정해주니까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체스터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지연과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이런 상황이 더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메리도 지연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연이 우리 골뱅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어요. 가끔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영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지연과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저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는 골뱅이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에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체스터의 공세가 더욱 거세져서 마침내 마을 어부들의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제가 알던 어부 15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단 3명만 남게 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체스터와 계약을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절친한 친구였던 톰까지 체스터 쪽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톰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체스터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톰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제임스, 나도 너만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개인 어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톰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평생 친구였던 톰까지 떠나니까 정말 외로웠습니다. 마을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체스터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도 마지막 제안을 해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월급을 기존 제안보다 50%더 올려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관리직 자리까지 제안했어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해서 다른 어부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겨주겠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흔들렸습니다. 그 조건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안정적인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체스터가 한 말 중에 정말 기분 나쁜 것도 있었어요. 한국인들도 결국 싼 가격만 원할 거라고 했거든요. 품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결국 돈이 문제라고 했어요. 지연 같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싼 골뱅이를 찾게 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지연이 얼마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체스터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스터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지연도 한국 본사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영국 현지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지연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보였어요. 지연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차라리 체스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지연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저에게 보여준 골뱅이의 진짜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체스터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골뱅이 어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연을 통해 알게 된 골뱅이의 진짜 의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도 비슷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 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가 잡은 골뱅이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체스터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저 같은 개인 어부가 설 자리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골뱅이 가격도 폭락했고 팔로도 막혔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기름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어머니 메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가끔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전통 어업을 지키기 위한 작은 모임도 만드셨어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와 마을 여성들이 만든 음식을 팔아서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연은 계속 저를 지지해줬어요.
한국 본사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잡은 골뱅이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본사에 계속 보고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지연은 또 박민수라는 후배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골뱅이를 활용한 K푸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성공하면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줬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체스터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황에서 저 같은 소규모 어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매일 바다에 나가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연 때문이었어요. 지연이 보여준 골뱅이에 대한 사랑, 한국 사람들의 골뱅이에 대한 애정을 알고 나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설령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였어요. 지연과의 만남이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체스터에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체스터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잡힌 골뱅이들의 품질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었어요. 한국의 몇몇 식당에서 영국산 골뱅이 맛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연이 그런 소식들을 전해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불만이 늘어나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골뱅이 전문점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골뱅이 맛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다른 안주를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했죠.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영국산 골뱅이 사용을 중단한다는 곳도 나타났어요. 지연이 조사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체스터의 대량 생산 방식은 속도와 물량에만 초점을 맞춘 거였어요. 골뱅이의 크기나 신선도, 처리 과정에서의 세심함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품질이 형편없어진 거였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골뱅이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체스터는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을 잡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어획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골뱅이들이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맛이 떨어진 거였죠.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잡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 다른 문제는 보관과 운송 과정이었습니다. 체스터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골뱅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어요.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로 한국에 도착하다 보니 요리했을 때 맛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한국 요리사들이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체스터가 환경 규정을 위반하면서 어업을 했다는 사실이 BBC 뉴스를 통해 폭로된 거예요. 체스터는 더 많은 골뱅이를 잡기 위해서 금지된 지역에서 어업을 했고 심지어 어린 골뱅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았다고 했어요. 그 뉴스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골뱅이를 영국 업체가 망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의 골뱅이 사랑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런 소중한 음식 문화를 체스터가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BBC 뉴스에서는 체스터의 어업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무시하고 오직 이익만 추구하다가 환경을 파괴했다고 했죠. 특히 지속 가능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스터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했어요. 그 뉴스가 나간 후 체스터는 완전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체스터 회사 골뱅이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체스터 골뱅이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더욱 심각한 건 법적인 문제였어요. 환경당국에서 체스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체스터가 어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진짜 장인이 만든 것과 공장에서 찍어낸 것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해도 품질과 정성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켜온 전통 방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도 체스터 사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소비자들은 다시 품질 좋은 골뱅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잡은 골뱅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체스터와 계약했던 마을 어부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체스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도 위험해진 거였거든요. 게다가 체스터의 어업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그들도 간접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제 친구 톰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체스터의 제안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했어요. 윌리엄도 마찬가지였어요. 체스터와 계약한 걸 후회한다고 했죠. 돈은 조금 더 받았지만 자존심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잡은 골뱅이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부로서의 자부심이 상했다고 했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스터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체스터가 마을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전통적인 어업 방식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어머니 메리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온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날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도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진짜 품질 좋은 골뱅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했죠. 체스터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그만큼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체스터는 결국 사업 실패와 함께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 파괴와 불법 어업으로 큰 벌금을 물게 되었고 어업 허가도 취소되었어요. 마을에서 체스터를 보기는 어려워졌죠.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빠른 성공이나 쉬운 돈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결국 인정받는다는 거였어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죠. 체스터의 몰락 이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회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한국 본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체스터 사태로 인해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잡은 고품질 골뱅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였어요. 지연은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골뱅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골뱅이 브랜드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제가 가진 전통적인 어업 기술과 스토리를 활용해서 한국 시장에 특별한 상품으로 소개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골뱅이를 잡아서 파는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연의 후배인 박민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민수는 K푸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젊은 창업가였는데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에 정말 뛰어났어요. 영국 어부 제임스의 골뱅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제안한 것도 박민수였죠. 박민수는 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들었어요. 3대째 이어진 가족 전통, 체스터와의 갈등,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까지. 박민수는 이런 스토리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 담긴 특별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딩 작업은 정말 신기한 과정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제가 골뱅이를 잡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도 담았어요. 새벽 바다에서 일하는 제 모습,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도구들, 어머니 메리가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민수가 제 손을 자세히 촬영한 거였어요. 오랜 세월 바다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제 손이 골뱅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담았거든요. 그게 바로 장인 정신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 어부 제임스의 골뱅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제 스토리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푸드 블로거들도 제 골뱅이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스터 골뱅이와 비교해서 맛의 차이를 자세히 리뷰해 주었어요. 신선도, 식감, 향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골뱅이가 월등하다고 평가해줬죠. 그런 리뷰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메리와 마을 여성들이 만든 전통 어업 보존 모임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우리 마을을 취재하러 왔을 때 어머니들의 모임도 함께 소개되었거든요. 전통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노력이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구 반대편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스터와 계약했던 어부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톰과 윌리엄도 다시 전통적인 어업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복귀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어요.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모든 어부들이 같은 수준의 기술과 정성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부들에게 우리 가족의 전통 기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3대째 비밀로 전해 내려온 기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말해줬어요. 좋은 것은 나누어야 더 가치가 있다고 혼자 독차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어부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골뱅이 어업 기술을 공유하고 품질 관리 방법을 논의했어요. 어머니 메리도 참여하셔서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경쟁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함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박민수의 K푸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골뱅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전통 골뱅이 요리뿐만 아니라 서양식으로 응용한 요리들도 만들었죠. 특히 골뱅이 파스타나 골뱅이 리조또 같은 퓨전 요리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과 영국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마케팅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골뱅이가 동양 음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웨일스 골뱅이 어업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였어요. 영국 정부에서 우리 마을의 전통 어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관광 코스로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체스터 사태 이후 전통 어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은 결과였죠. 지연은 이 모든 성과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처음 우리 마을에 왔을 때는 단순히 골뱅이를 사러 온 바이어였는데 이제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중심 인물이 되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지연의 노력을 인정해서 골뱅이 문화 교류 대사라는 타이틀을 주었어요. 저 역시 예상치 못했던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간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체스터가 제안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어요. 마을의 다른 어부들도 함께 성공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1년이었어요. 제가 잡는 골뱅이가 한국 최고급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식재료가 되었거든요. 영국 어부 제임스의 골뱅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한국에서 품질의 상징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연간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마을의 다른 어부들도 함께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이런 성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 전체와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톰과 윌리엄을 포함해서 마을의 12명 어부가 우리 브랜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배우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훌륭한 장인이 되어갔어요.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한국에서 골뱅이 문화 교류 대사로 정식 인정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수산물 무역 담당자였는데 이제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지연과 저의 사업 파트너십도 공식화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박민수의 K푸드 사업도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골뱅이 요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우리 골뱅이의 수요도 계속 늘어났죠.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심지어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머니 메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을 여성들과 함께 만든 전통 어업 보존 모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마을의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어부 제임스의 골뱅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우리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직접 골뱅이를 잡는 체험도 하고 우리 전통 방식을 배우고 가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골뱅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골뱅이를 먹고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들과 골뱅이를 먹으며 만든 추억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가르쳐준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어로 인사하고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는데 지연이 꾸준히 가르쳐줘서 많이 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딸과 함께 우리 마을을 찾아왔는데 딸이 대학 졸업 선물로 영국 여행을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골뱅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특별히 우리 마을까지 찾아온 거였죠. 그 가족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골뱅이를 잡는 체험을 했어요. 딸이 처음 골뱅이를 직접 잡았을 때의 그 기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도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지연이 만든 골뱅이 무침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족이 떠나기 전에 해준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임스 씨 덕분에 딸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뱅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골뱅이 박물관도 생겼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전통 도구들과 우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지연이 기획을 도와줘서 정말 멋진 박물관이 되었죠.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한국 골뱅이 요리 체험관이에요. 방문객들이 직접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국에서 온 요리사가 상주하면서 정통 한국 골뱅이 요리를 가르쳐줘요. 영국 사람들도 골뱅이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연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진 게 가장 소중한 성과예요. 이제 지연은 제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골뱅이를 통해 만나 이렇게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지연은 이제 1년에 서너 번씩 우리 마을을 방문해요. 올 때마다 한국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우리 골뱅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얘기해줘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져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과 영국의 문화 교류 사례로 인정받아서 공식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죠. 내년에는 한국에서 영국 골뱅이 문화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해요. 저도 초청받아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한국 방문을 생각하면 정말 설레요. 제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요리되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골뱅이를 먹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지연이 한국의 여러 골뱅이 전문점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잡는 이 작은 골뱅이들이 정말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행복이 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골뱅이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 그리고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정성스럽게 잡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체스터의 일도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빠른 성공이나 쉬운 돈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전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지연과 함께 만든 우리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 문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작은 골뱅이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일이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걸 배웠어요. 골뱅이가 바로 그런 걸 증명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잡는 이 작은 생물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행복이 된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골뱅이가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문화의 다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드는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